자, 모발이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 또 일상적인 생활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질문을 또 준비를 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탈모 샴푸 그리고 토닉,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모 치료의 부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탈모 샴푸나 토닉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제품마다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부가적인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모낭에 얼만큼 전달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탈모 치료를 시작하시고, 그걸 받는 게 주가 되고, 홈케어로 그냥 조금 하실 수 있는 거지, 이런 제품으로 탈모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일반적인 샴푸 말고 이 네. 탈모 샴푸가 그래도 조금 더 이 성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네. 그런 샴푸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탈모 샴푸 쓰시는 게 여러분께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탈모인들의 이 스타일링 전유물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게 좀 많이 알려졌죠. 이제 흑채, 네. 이 순간직무제인데, 네, 네. 이 요즘에 또 많이 기술들이 발전했어요. 보통 이제 레이온사라고 하는 섬유부터 네. 수수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뿌리는 스프레이형 흑채 등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흑채를 사용하면 혹시 그 탈모의 악영향을, 혹시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탈모의 악영향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얼마든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대신에 절대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탈모에 악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면서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흑채를 써서 커버가 돼서 이 탈모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잠시 잊을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흑채 뿌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항상 탈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항상 경각심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그리고 것 같네요. 흑채를 뿌려서 잠깐 잊을 수는 있겠는데, 그러는 사이에 탈모는 점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죠. 흑채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시기라고 하면은 좀 되게 많이 진행되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네.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의 케이스들은 이제 좀 되게 자주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한 통을 보통 사람들이 한 3주 이렇게 네. 쓰거든요. 네. 근데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탈모의 그 범위가, 네. 사용하시는 면적이 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걸로 커버 되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네. 잊지 말고 병원을 꼭 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염색약, 염색이죠. 네. 이 염색과 펌. 네. 특히 이 탈모, 이 초기에는 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펌 많이 하잖아요. 맞죠. 이게 또 풍성해 보이려면 펌만큼 또 확실한 게 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이 펌하고 염색이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두피와 모발에 안 좋다. 네. 그리고 이 모발도 좀 하고 나면 뻣뻣해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네. 탈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머리카락, 이 부분은 살아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있는 어떤 섬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는 이 죽어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이 피부 안에 있는 모낭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이나 염색을 하면 섬유 부분, 이 머리카락이 당연히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결이 상당히 나빠지죠. 그렇지만 새로 자라나오는 머리가 그 부분을 대체하면 그건 이제 새로운 모발로 뭐 치유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걸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사실은 이게 모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데 모낭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모를 악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만 머릿결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이나 염색, 뭐 탈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스타일링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냥 안심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다만 이제 말씀대로라면 이 모낭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조금 이제 탈모가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펌을 하실 때 또 이제 미용실에서 하니까요. 미용실에다 얘기를 해서 이 두피가 민감하니까 모발 쪽으로 좀 많이 해라. 여기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나요? 뭐 예,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세요? 예, 모낭 그냥 맘 놓고. 네, 그냥 맘 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확실하시죠?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수식이잖아요. 또 원장님 전문의께서 뭐 제가 얘기하는 데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영향력이 없으니까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우리 또 한번 신뢰하고 혹시 뭐 펌이나 이 염색을 막 했는데 탈모가 막 진행됐다 그러면 청담점 오라클 피부과의 이신재 원장님께 찾아가셔서 본 영상을 좀 이렇게 신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여쭤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 또 이제 여성분들 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원형 탈모예요. 뭐 원형 탈모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개그 소재로 나왔던 그 심영래 씨가 이렇게 했던 뭐 전유물이죠. 좀 대표적인. 하지만 이제 그만한 원형 탈모가 아니라 정말 이 새끼손톱만큼 뭐 이제 지름으로 얘기하자면은 뭐 한 1.5cm 내지 1cm 이 정도 사이즈의 원형 탈모가 종종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런 원형 탈모들은 사실 이 미용실이나 이 컷을 할 때 이럴 때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완치될 때까지 이 원형 탈모를 갖고 계신 환자분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 그걸 알게 되면은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면은 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볼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앉아서 갈 수도 있는데도 앉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원형 탈모 이건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원형 탈모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스트레스가 그걸 좀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데 정확한 치료는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빨리 정확하게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와 앞으로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 탈모는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제 스트레스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큰 요인이니까 네. 전문의께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 또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 빨리 회복이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원형 탈모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 발견되신 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이 전문 병원에서 상담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혹시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주 대부분이 해당되실 것 같은데 유전 탈모입니다. 네. 네. 또 어머니 아버지가 탈모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탈모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탈모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 탈모가 아니실 수도 있고 또 할아버지만 또 혼자 탈모이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모모코주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탈모여서 100%일 것 같은데 굉장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예, 유전 탈모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나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탈모가 일어나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치료를 하거나 뭐 경우에 따른 수술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탈모라고 해서 나는 반드시 탈모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다 탈모셔도 탈모가 안 일어날 수가 있고 안 일어나면 그냥 끝까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모님한테 태어난 형제가 있는데 어떤 형제는 탈모가 굉장히 심하고 또 다른 분은 머리가 너무 많아서 끝까지 고민이시고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을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나한테 유전자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부모님 내지는 친가 외가 다 탈모가 없다. 근데 나는 왜 탈모가 있느냐? 나는 유전 탈모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탈모 형태로 봐서는 유전 탈모거든요. 유전 탈모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대머리, 머리가 올라가고 가운데 머리는 비는데 뒤에 머리는 괜찮은, 그게 다 유전 탈모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복잡한데요. 하나의 유전자가 탈모를 결정한다고 그러면은 부모님 양가에 아무도 없는데 탈모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학문적으로는 탈모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 개의 유전자가 세트를 이뤄서 완벽하게 딱 맞춰져야 탈모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 3의 유전자가 탈모에 꼭 필요한 요소다. 그랬을 때 아버님은 1, 2번, 어머님은 1번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두 분 다 탈모가 없고 자녀도 당연히 탈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님은 1, 2, 3 중에 1, 2, 3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건 너무 심플합니다. 아버님은 1, 2번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님은 2, 3번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탈모가 안 될 확률도 있지만 두 분 다 탈모가 아닌데 탈모가 안 될 확률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1, 2, 3번 조합을 다 맞출 수가 있거든요. 유전자를 받다 보면. 그래서 양 부모님이 다 탈모가 아닌 경우에도 탈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면 탈모를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료 탈모가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치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 탈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좀 어려우니까 어머니가 1, 2를 갖고 계시고 아버지가 2, 3번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근데 1, 2 그대로 받은 자식은 탈모가 안 일어나고 네. 아버지 쪽 2, 3번을 받은 자식은 또 탈모도 안 일어나고 네. 근데 1, 2, 3을 가져버리면 탈모가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률적으로 좀 얼마나 되나요? 그런 확률은 사실 높지 않죠. 높지 않은.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고요. 보통 이제 부모님 중에 어느 분이 탈모가 있다. 그럴 경우에 자녀가 얼마나 탈모가 되겠냐. 이런 경우는 심플하게 그냥 반반 발생할 수 있다. 반반 많잖아요. 부모님이 탈모인 경우에. 근데 본인이 탈모가 하나도 없는데 생기는 거는 좀 확률이 상당히 낮다. 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종종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케이스, 그러니까 양 부모님이 다 탈모를 갖고 계시는데, 네. 제가 탈모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근데 있으니까 유전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리고 탈모가 아니신 부모님, 자녀분께서 방심했다가 탈모가 될 수도 있다. 있다. 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속에도 유전 탈모다. 예. 스트레스성 탈모뿐만 아니라 유전이 있다. 그렇죠. 그 유전 탈모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게 적용이 안 된 거고 1, 2, 3까지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어찌됐든 부모님만 생각해서 우리가 뭐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러면 그 유전자를 좀 탈모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좀 검사를 해가지고 탈모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좀 경각심을 많이 갖고 미리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미리 치료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담배 같은 경우가 이제 남성 호르몬도 뭐 더 부추기고 뭐 가속화시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워낙 안 좋은 물질이 많다 보니까 뭐 담배를 호기심에 피는 일도 나 머리 빠지니까 절대 피면 안 돼. 이런 경각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검사를 할 수는 없나요? 미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유전자가 관여를 해서 탈모를 유발하는지 그 유전자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탈모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좀 나오고요. 근데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모 유전자의 유무, 탈모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게 아니고요. 탈모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더 심하게 발생을 할 것인가, 유전자가 있다고 할 경우. 그래서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유무보다는 DHT에 얼만큼 강하게 반응할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의 가능성을 미리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로 좀 빨리빨리 이 전문 이 연구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탈모의 유전적인 사항을 연구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높아짐이 아니라 그냥 번외로 네. 그거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탈모 안 생기면 이게 탈모 쪽 그 시장이 4조 원 시장이라 그러는데 다 무너질까봐 안 만드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혹시나. 워낙 많습니다. 우리 탈모.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는 또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탈모가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 자, 또 이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링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채뿐만 아니라 흑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실 겁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옆머리 우리가 이제 안 빠지거든요. 네. 옆머리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옆머리가 빠지는 경우라면은 이제 원형 탈모, 뭐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얘기를 하자고요. 보통에는 옆머리는 풍성하고요. 네. 이 앞머리가 또 없고 여기가 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숱이 많이 이제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머리를 가지고서 정상적인 모발처럼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일링 제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강한 고정력을 갖고 있는 가장 이제 세팅력이 강한 이런 제품들을 쓰게 되는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왁스를 막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세울 때 손에 모발들이 많이 묻어나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제품들을 썼을 때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헤어 사이클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이제 휴지기, 이제 탈모기라고도 하죠. 그런 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모되기 전에 한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쇠퇴기라고 해서 튼튼하게 바뀌어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모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제품을 쓰면은 그게 더 모발에 자극이 가고 또 끈적거리니까 손에 많이 묻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에 안 묻고 그냥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없는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헤어 제품을 쓸 때. 그건 이제 또 다르게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면 매일매일 머리를 감으시면 항상 일정한 양이 빠집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하루를 건너서 이틀에 한 번 감는다든지 3일에 한 번 감으면 엄청난 양의 모발이 빠집니다. 더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어제 빠져야 됐을 게 안 빠지고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한꺼번에 빠진 거죠. 퇴행기의 모발은 일정하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헤어 제품을 쓴다고 해서 탈모가 더 많이 진행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일단은 스타일링 하는데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도 과연 털갈이를 하냐? 제가 또 이렇게 또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추워졌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입동. 예,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입동이 이제 진행됐을 때, 이미 겨울일 때 보실 텐데, 이게 또 계절별로 이 빠지는 모발 양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네. 이 부분이 맞는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털갈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 헤어 사이클이 완전히 똑같이 일시에 그냥 쇠퇴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에 털이 막 왕창왕창 빠지고 다 털이 나버리죠. 그래서 어느 짧은 기간 내에 털이 왕창 다 바뀌어버리는 게 털갈이죠. 사람한테는 그런 게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동물은 보통 계절, 특히 일조량, 해가 길어지고 짧은 거에 따라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짝짓기 하는 계절도 따로 있고 털갈이도 따로 해서 겨울도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람한테는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모, 두피 탈모의 경우에 이거를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매달 이발하는 그 모발을 모아서 매달 일정하게 깎은 그 모발의 무게를 측정한 거죠.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여름철, 특히 이제 8, 9월 이때가 모발량이 가장 적게 되고요. 겨울철, 해가 별로 없을 때, 뭐 1월, 2월 이때가 가장 모발량이 많습니다. 차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가장 적을 때, 많을 때를 비교해도 5% 이내. 그래서 약간 그런 계절적인 변화를 완전히 없어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서 그 계절적인 호르몬 변화라든지 계절적인 그 추위,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사람 이제 털갈이 안 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예, 혹시 이제 그런 거를 걱정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에 접어드니까 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내 모발도 더 많이 지금 떨어지는 것 같다, 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많아봤자 5%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뭐 잘 못 느끼는 부분이고, 원래 내가 빠지는 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술 드시는 분 또 많으시죠? 곧 있으면 이제 연말 해가지고 또 뭐 막년에다 좀 있으면 뭐 신년, 벌써부터 전화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막년에 미리 하자고. 근데 이런 분들도 탈모도 많아요. 저도 포함해서. 네. 근데 이 술을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처음에는 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씩만 먹자. 네. 이제 조금씩만 먹자라고 했다가 술이 술을 부른다고 막 먹게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랬을 때 다음날 이 샴푸를 해보면 유독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모발이. 네. 이 과음, 술, 탈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술, 과음, 뭐 탈모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지금 아니 원장님 좀 일부러 막 머리 빠지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근데 진짜 그런다니까요. 이 느낌이 진짜 더 많이 그래요. 예. 그 그럴 이제 일은 좀 없겠지만. 전에 계절적인 변화 부분에도 사실은 주관적인 감각이 상당히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습도도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더 습한 계절 아니면 건조한 계절마다 탈모에 대한 그 본인의 느낌 내지는 모발 그 결의 느낌도 많이 다를 겁니다. 이제 술을 드시고 다음날 샴푸를 하실 때 더 많이 느끼는 거는 글쎄요, 술 먹고 뭐 그렇게 좀 평소에 하지 않는 좀 그런 생활 패턴이 좀 변하고 이러면 아마 피지량이 좀 더 분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탈모를 더 많이 된다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상관없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술 많이 먹고 샴푸 안 하고 그냥 자서
다음날 샴푸를 하니까 원래 내가 어저께 이만큼 빠져야 되는 게 그 다음날 밀려서 같이 이제 샴푸할 때 나오니까 네. 아, 더 많아 보인다. 네. 뭐 이런 예, 걸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여러분 그 연말 연시에 과음 안심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뭐 탈모 때문에 뭐 이제 과음, 뭐 이제 술을 좀 피하셨다 이런 분들에게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 과음은 네. 몸에 해롭습니다. 또 몸에 해로워요. 이 탈모랑은 네. 관계는 없어도 네. 이 몸에 해로우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탈모에 정말 이게 가속화를 시키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약간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과음하고 나서 이제 피지량이 많이 분배되는 부분들은 원래 본인 생활 패턴이 아닌 뭐 그냥 새벽 늦게까지 뭐 3, 4시까지 막 술을 먹으면서 뭐 네. 그렇게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약간 좀 이게 좀 피로감 그리고 간도 지금 많이 힘든 상태고 심장도 네. 힘들어지니까 약간 이제 피지가 또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겠죠.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좋지는 않다. 예,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또 술이 무조건 탈모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네. 이런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